오늘의 이야기. 자청비 하늘의 씨앗을 훔친 철의 여인.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른 듣고 싶은 이야기를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시작합니다. 혹시 제주도 여행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람 부는 제주도의 가을. 그곳에 가면 하얀 눈이 내린 것처럼 끝없이 펼쳐진 밭이 있습니다. 바로 메밀꽃 밭이죠. 관광객들은 그저 사진을 찍으며 아, 예쁘다 하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하얀 꽃밭 아래에는 아주 엄청난 핏빛 전투와 한 여인의 눈물겨운 희생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주인공. 그리스 신화의 여신들과 견주어도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조선시대의 얌전한 여인상. 완전히 박살 내버립니다. 오직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남장을 하고 살인마와 싸우고 신들의 전쟁에 참전해 기어이 세상을 구원한 여인. 제주도의 무속신화. 세경본풀이에 기록된 농사의 여신. 자청비의 진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주 먼 옛날, 인간 세상에 김진국과 조진국이라는 부부가 살았습니다. 돈도 많고 땅도 많은데 딱 하나 없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자식이었죠. 부부는 100일 기도를 드렸고 마침내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보통 옛날 이야기를 보면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주죠. 그런데 이 아이는 이름의 뜻부터가 남다릅니다. 자청비. 스스로 자해 청할 청. 자기가 하늘에 나 좀 태어나게 해주시오. 하고 당당하게 요구해서 태어난 아이라는 뜻입니다. 태생부터가 남의 눈치를 안 보는 슈퍼 알파걸이었던 겁니다. 자청비는 쑥쑥 자라 15살이 되었습니다. 보통 이 나이면 술을 놓고 신부 수업을 해야겠죠. 하지만 자청비는 달랐습니다. 빨래터에 나가도 동네 아낙네들처럼 수다를 떠는 게 아니라 하늘을 날아가는 새를 보며 세상의 이치를 궁리하는 똑똑한 소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청비가 빨래를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눈이 부시게 잘생긴 꽃미남 도령이 말을 타고 지나갑니다. 바로 하늘나라 옥황상제의 아들, 문도령이었습니다. 인간 세상으로 글공부를 하러 가는 길이었죠. 보통 설화라면 여주인공이 아, 멋지다 하고 얼굴을 붉히며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자청비는 어떻게 했을까요? 갑자기 물바가지에 버들잎을 띄워서 문도령에게 건넵니다. 급하게 물을 마시다 체하지 말라는 배려였죠. 문도령은 그 지혜로움에 반해서 묻습니다. 아가씨 혹시 이 근처에 글 공부할 만한 서당이 있소? 이때 자청비의 머릿속에 엄청난 계획이 스쳐 지나갑니다. 저 잘생기고 똑똑한 남자랑 같이 공부하고 싶다. 자청비는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집이 서당입니다. 내일 우리 집으로 오시지요. 그리고 집으로 달려간 자청비. 부모님을 졸라 남장을 합니다. 치마를 벗어 던지고 바지 저고리를 입고 머리를 틀어 올려 상투를 틀었죠. 완벽한 꽃미남 자청도령으로 변신한 겁니다. 다음날 찾아온 문도령. 어제 본 아가씨는 온데간데였고 웬 잘생긴 소년이 나타나자 깜빡 속아 넘어갑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짐을 싸서 깊은 산속 서당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이 폭발할 겁니다. 피 끓는 청춘 남녀가 기숙사 한 방에서 무려 3년을 같이 먹고 잤습니다. 그런데 문도령은 자청비가 여자인 줄 끝까지 몰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될까요? 문도령이 심각하게 눈치가 없는 바보였을까요?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옛사람들의 유머가 등장합니다. 자청비는 들키지 않기 위해 기상천외한 방법을 씁니다. 밤에 잠을 잘 때는 방 한가운데에 물그릇을 갖다 놓았습니다. 도령. 우리 선비들끼리 선을 넘지 맙시다. 자다가 이 물그릇을 엎지르는 사람이 지는 거요. 자청비는 벽에 딱 붙어서 칼잠을 잤습니다. 가장 앞거는 화장실 문제였습니다. 서당 친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소변 멀리 누기 시합을 한 겁니다. 아무리 남장을 해도 이건 신체구조상 자청비가 무조건 지는 게임이죠. 들킬 위기입니다. 자청비는 어떻게 했을까요? 몰래 대나무통을 바지 속에 숨겨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합이 시작되자 대나무통을 이용해 폭포수처럼 멀리 소변을 날려버립니다. 문도령과 친구들은 와, 자청도령 기운이 장사네 라며 박수를 쳤습니다. 이 얼마나 빵 터지는 기지입니까? 공부도 자청비가 훨씬 잘했습니다. 문도령이 책 한 권을 뗄 때 자청비는 2권을 뗐죠. 문도령은 자기보다 똑똑하고 오줌도 멀리 누는 이 완벽한 룸메이트에게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우정인지 사랑인지 모를 묘한 감정이 3년 동안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밝히는 법이죠. 3년 뒤, 문도령은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한다는 편지를 받습니다.
이별의 순간. 자청비는 마침내 자신이 여자임을 고백합니다. 문도령은 깜짝 놀랐지만 동시에 가슴이 터질 듯 기뻤습니다. 내가 다시 내려와 너와 혼인하겠다. 두 사람은 징표로 얼레빚과 찬빚을 나눠 가지고 굳은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온 자청비를 기다리는 건 비극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여자가 남장을 하고 돌아다녀 가문의 망신을 시켰다며 그녀를 집에서 내쫓아버립니다. 한순간에 길거리에 나앉은 자청비. 갈 곳이 없어 정수남이라는 사내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여기서 갑자기 장르가 스릴러로 바뀝니다. 이 정수남이라는 자는 아주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인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청비에게 흑심을 품고 깊은 산속으로 그녀를 유인합니다. 그리고 겁탈하려고 달려들죠. 일반적인 동화라면 사람 살려 하고 울었겠지만 우리의 자청비는 달랐습니다.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합니다. 수남아, 내가 너와 부부가 될 테니 먼저 저 나무에 올라가 새 사진 좀 찍어다 다오. 정수남이 좋아라 하며 나무 꼭대기로 올라가자 자청비는 나무 밑동에 가시덤불을 쌓고 불을 질러버립니다. 정수남은 비명을 지르며 떨어져 죽고 맙니다. 자신을 해치려는 자는 가차없이 처단해버리는 이 서늘한 카리스마. 정말 K걸 크러쉬의 원조다운 모습 아닙니까? 시간이 흘러도 문도령은 데리러 오지 않았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다른 선녀와 억지 결혼을 할 위기에 처해 있었거든요. 자청비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안 오면 내가 간다. 자청비는 인간의 몸으로 신들의 세계인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옥황상제가 인간 며느리를 그냥 받아줄 리 없죠. 옥황상제는 그녀에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시험을 내립니다. 서슬퍼런 칼날이 빼곡히 박힌 칼선 다리를 맨발로 건너라. 상상이 되십니까? 발바닥이 찢어지고 피가 솟구치는데도 자청비는 이를 꽉 물고 칼날 위를 걸어갑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자를 향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하겠다는 인간의 숭고한 의지였습니다. 결국 하늘의 신들도 그 지독한 진념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맙니다. 마침내 자청비는 문도령과 눈물의 재회를 하게 됩니다. 드디어 해피엔딩일까요? 아닙니다. 갑자기 하늘나라에 엄청난 반란이 일어납니다. 신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고 하늘의 문이 뚫릴 위기. 이때 총사령관으로 나선 건 누굴까요? 바로 인간 여성 자청비였습니다. 그녀는 지상에서 갈고 닦은 지혜로 반란군을 일망타진합니다. 한순간에 하늘나라를 구한 위대한 전쟁 영웅이 된 겁니다. 옥황상제는 너무 기뻐하며 말합니다. 자청비야, 네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다 주겠다. 영원한 생명을 줄까 보석을 줄까. 여기서 이 이야기의 가장 위대한 반전이자 감동이 터집니다. 자청비는 눈물을 흘리며 엎드립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지상에 있는 우리 백성들은 흉년이 들어 굶어 죽고 있습니다. 저에게 생명을 살릴 씨앗을 주십시오. 옥황상제는 감동하여 인간 세상을 먹여 살릴 5가지 곡식의 씨앗을 내어줍니다. 자청비는 씨앗을 품고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땅에 도착해서 짐을 풀어보니 아뿔싸, 씨앗 하나를 하늘에 빠뜨리고 온 겁니다. 그녀는 다시 그 험한 하늘길을 뛰어 올라가 마지막 남은 씨앗 하나를 챙겨옵니다. 그 씨앗이 바로 메밀이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다른 곡식들은 봄이나 초여름에 일찍 심죠. 그런데 유독 메밀만은 늦여름에 파종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자청비가 깜빡 잊고 하늘에 다시 다녀오느라 씨앗을 늦게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이 기막힌 상상력과 스토리텔링, 정말 소름 돋지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한 여인의 치열한 삶을 엿보았습니다. 자청비는 결국 하늘의 신선이 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인간 세상에 남아 백성들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훗날 제주도 18,000명의 신들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농경신, 세경신이 되어 오늘날까지 무당들의 구판에서 불리고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제주도에 가셔서 바람에 흔들리는 새하얀 메밀꽃밭을 보게 되신다면 그냥 예쁘다 하고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 하얀 꽃잎 속에는 피를 흘리며 칼날 다리를 건넜던 한 여인의 굳은 의지와 백성들을 굶기지 않겠다며 흘렸던 따뜻한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장벽에 부딪힙니다. 때로는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 좌절하고 부당한 대우에 눈물 짓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기억해 주십시오. 오줌 멀리 누기 시합에서 대나무통을 꺼내 들었던 그 유쾌한 기질을, 그리고 기다리지 않고 직접 칼날산을 올랐던 그 무서운 용기를 말입니다. 당신의 삶을 구원할 씨앗은
결국 당신 스스로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설화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메밀꽃 하나 피워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의 든든한 씨앗이 됩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